이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뭔가 건물이 생겨야 되는데 내가 가진 돈으로 그 지출을 감당할 정도의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건물을 사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반갑습니다. 황선영입니다. 이번 주제, 의사는 몇 년 만에 건물을 살 수 있을까? 최근에 강남구에서 이뤄졌던 3개월 동안 건물이 매매됐던 자료를 저희가 위치별, 주소별, 그리고 금액별, 평당가, 건물 연면적당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 건물을 사려고 하는 분들은 그 자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요,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카페 공지글에 보시면 제가 그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 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몇 년 만에 살 수 있을까? 글쎄요, 이게 애매해요. 1년에 1억을 번다고 하면 10년 지나면 살 수 있나? 일단 여기서 말하는 건물은 강남 건물입니다. 네, 강남의 꼬마 빌딩 지금 거진 100억 하죠. 100억 내외의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50억, 60억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제 안쪽에 많이 들어있거나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물들이기 때문에 이거저거 하다 보면 거진 100억에 육박을 해요. 그 기준으로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들이 돈을 본격적으로 버는 거 30대 후반, 40대 초반 이제 페이닥터가 되거나 아니면 개원의가 되거나 이거에 따라 또 다르겠죠. 이게 어떤 과냐에 따라서도 또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의사들이 고소득자란 말이에요. 그쵸? 의사들이 고소득자인데 그러면 과연 얼마 만에 건물을 살 수 있을까? 자, 이거는요,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첫 번째 요건이 있는데 부모님이 얼마나 부자냐가 중요합니다. 네. 당연한 거잖아요. 의대 나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제 계룡남이라고 해서 혼자 열심히 해가지고 의사가 된 분들, 부모님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분들이 있고 대대로 의사인 분들이 있어요. 3대 이상 의사면요, 웬만하면 부유해요. 그리고 웬만하면 건물이 있어요. 근데 이제 3대 이상 의사가 됐다 그러면 거진 건물이 일단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본인이 건물을 사지 않아도 어차피 건물을 갖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그렇지 않은 분이 건물을 갖게 되는 시간, 개원을 해서 아주 잘 됐을 때, 아주 잘 됐다는 기준은 뭐냐면 월 순이익 기준 1억 이상이어야 돼요. 1억 이상이 돼도 40대가 넘어야 돼요. 빨라야 40 초반이에요. 월 1억 벌어도 1년에 10억인데 이렇게 되면 일단 생활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결혼하고 집 사고 어쩌고 하다 보면 제가 말하는 이 금액 기준 월 1억 세전이냐 세후냐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세후 기준 같아요. 세후 기준. 세후 한 달에 1억. 근데 이제 영상 보시는 의사분들 중에 그런 사람 몇이나 된다고 하지만 이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이제 종종 만난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건물에 관심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그 정도가 되면 40 초반 정도의 건물을 사볼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기준이에요. 2022년 기준이에요. 이게 2018년이냐 15년이냐 그때는 지금보다 기준이 낮았어요. 건물이 지금 3년 만에 거의 2.5배가 됐는데 병원의 수가나 매출이 그렇게 높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죠. 어찌됐건 아주 잘 됐을 때 40대 초반 아니면 중반 정도의 강남 건물을 사볼 수 있는 한 번의 타이밍이 와요. 근데 사실 그때 타이밍이 한번 왔을 때 건물을 사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왜일까? 너무 어렵게 모은 돈이라 한 번에 또 잘못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왜냐면 그 전에는 잘 해봐야 집을 하나 산 게 전부야. 내 경험, 본인의 경험이 집 사본 경험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은 지금 예를 들어서 강남에 웬만한 집 2, 30억 하니까요. 2, 30억짜리 샀는데 건물을 사려고 보니까 100억이에요. 이거 내가 갖고 있는 현금에 플러스 대출이 왕창해야 돼요. 집도 있고 병원도 있지만 내가 건물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금액의 돈을 써야 되는데 더 부담되는 건 그 돈보다 더 많은 대출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아마 이런 경험과 비슷할 것 같아요. 의사라면 개복 수술을 처음 하는 날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런 정도? 혹시 잘못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 이런 그거 있잖아요. 건물 잘못 사면 내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남이 죽는 거 내가 죽는 게 더 큰일이잖아요. 나한테는 큰일 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담감 때문에 이거를 알아보는 데까지 가서 보는 데까지 하지만 결정이 잘 안 돼요. 근데 이 나이대를 지나쳐버리면 그 다음에 1년 뒤에 2년 뒤에 하기는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 가격 올라간 걸 보고 나서는 내가 30억을 더 벌었는데 건물값이 50억이 더 올라갔어요. 그러면 내가 옛날 가격 알고 있는데 저거 어떻게 사?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타이밍 왔을 때 결정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으로 나뉘는데 이거를 사실 의사분들이 알게 되는 시점은 50대 중반쯤 돼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사실은 보통 의사분들이 서로 경제적인 얘기나 부동산 투자나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왜 50대 중반이냐고 했냐면 그쯤 되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얘기를 서로 하시더라고요. 한창일 때는 안 하다가 이쯤 되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서로의 자산 상황을 어느 정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알게 되고 나서는 이미 그걸 돌이킬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40대 초중반의 건물을 사서 그게 불어나는 속도와 내가 버는 돈의 속도를 합쳤더니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내가 벌기만 했고 현금을 계속 모아서 어느 정도 금액이 있는데 그게 이제 10년째 그대로 있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격차가 50대 중반쯤 되면은 확연하게 나타나요. 누군가는 은퇴가 아니라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일해야 되는 상황에 처한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오늘 내일 은퇴해도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없는 상황들이 펼쳐져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40대 초반 중반에 어떤 결정을 했냐에 의해서 정해지는 건데, 이때 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의사분들이 소득이 많기 때문에 일단 지출이 일반적인 분들보다 높은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 이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뭔가 건물이 생겨야 되는데, 내가 가진 돈으로 그 지출을 감당할 정도의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건물을 사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뭔가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특별한 특수한 경우, 아주 소득이 많은 사람을 빼고는요. 이거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입시 준비하는 거를 수능 시험 100일 전에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의대에 가려면은 초중고부터 공부를 잘하잖아요. 수능을 위해서 몇 년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10년 이상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마찬가지로 건물이나 내가 안정적인 은퇴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그거보다 훨씬 더 전엔 시점에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지 않고 내가 생활이 당장은 그래도 풍족하고 하니까 문제가 당장 없어. 올해도 없고 내년도 없고 5년 뒤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 10년 뒤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근데 나는 반드시 언젠가는 은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점을 준비하는 거는 훨씬 더 이전에 돼야지, 그렇지 않고 그때가 가서 쭉 공부하다가 고3 3월부터 공부하려면 의대 못 가잖아요. 그걸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거나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꼭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뭐 50대 소득 지출이 늘어나서 할 수 없다는 건가요? 소득 지출이 늘어나서 어려운 부분도 있고, 왜냐면 모은 돈이 예를 들어서 지금 10억이랑 10년 전 10억이랑 다르단 말이야. 그냥 예로 들게요. 10년 전에 10억 갖고 건물 살 수 있었으면 지금 10억 갖고 못 산단 말이지.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현금으로 갖고 있어. 금융상품을 갖고 있어. 이 늘어나는 게 10년 만에 2배, 3배 되는 일은 없단 말이지. 그럼 10억이었다가 지금 한 12억, 13억 됐어. 근데 건물은 2배 됐어. 못 사. 그리고 또 원래는 10억 가지고 내가 건물을 사면 우리 생활비가 1,000만 원 들어가는데 거기서 한 600 나와. 저거 뭐 난 생활비 1,000만 원 쓰는데 한 달에 뭐 3,000, 5,000 벌어. 근데 뭐 600 크게 나는 갖고 와도 뭐 내 생활이 완전 변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해야 되나 이거였는데, 이 시점쯤 되면은 내가 한 달 생활비를 한 1,000만 원을 써. 건물 샀는데 건물값이 올라서 한 300 받아. 그럼 그걸로 사고 은퇴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결정을 못하게 되지. 그럼 50이 넘어서 뒤늦게 그걸 인지를 했다고 해도 그때라도 하는 게 맞는데 하기가 어려워요. 어렵다. 하는 게 맞는데. 왜냐하면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현명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극히 드물고, 나이가 들수록 겁이 많아집니다. 두려움과 겁이 많아집니다. 30대 때 1,000만 원 쓰는 거랑 자기 전 재산이 1,000만 원인데 60대 때 전 재산이 10억인데 10억 쓰는 거랑은 이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상태대로 5년 안에는 그래도 문제 없어. 근데 이제 어느 시점이 딱 되면 우리 여유자금으로 자녀들 결혼할 때 뭐 좀 해줘야 되고, 뭐 집 해줘야 되고, 아니면 뭐 혼수해주고, 뭐 돈 들어가고 누구 아팠을 때 좀 돈 쓰고 하면은 은퇴를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뭐 70 내외까지도 일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 요즘에 은퇴를 하고 싶은 뭐 파이어족 이런 분들 많지만 은퇴가 안 되죠. 그렇게 되면. 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제가 사업을 하거나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을 만나지만 특히나 의사인 분들을 워낙에 많이 만나다 보니까 제가 그분들을 뭐 30대인 분들부터 60대 이상인 분들을 쭉 만나다 보면서 이런 데이터가 쌓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그분들끼리는 얘기 안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누군가는 답답한 부분이 해소되겠다 싶어서 미리 얘기해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참고해보고, 내가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어느 시점에는 은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겠다. 이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